유인물 받으셨죠? 자, 이게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여러분이 이제 국토계획법 할 때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암기해야 될 하고 또 우리 공법 공부할 때 숫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주 반복해서 여러분이 좀 보세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할 때 아침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이 지난 부분들 배웠던 부분들 기본서 보기 힘드시면 요것만이라도 반복해서 이렇게 꾸준히 봐주세요.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시험 보실 때까지 이분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반복해서 보시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가는데요. 방금 전에 배웠던 용어 문제 한 번만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국토계획 및 유연한 법령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0회 때 출제됐던 문제죠. 1번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네, 광역도시계획 있고 그 밑에 도시군 계획 있고 도시군 계획 안에는 뭐와 무엇으로 구분해요?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게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이 관리 결정되면 그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군구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여기 함정이 하나 있네. 어디가 틀렸을까요?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잖아요. 근데 어디가 틀렸어요? 구는 관할구역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관할구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그랬잖아요. 인천시가 인천시 관할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하지 구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습니다. 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 4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맞아요? 틀려요?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되면 거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은 4번이 맞죠? 4번이 맞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맞죠? 자, 5번.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이다. 어디가 틀렸어요? 용도구역은 그냥 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한다 그러면 안 되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그래야 되겠잖아요. 그죠?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정 군수도 아니고 용도 구역은 센 놈이라 누구냐가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틀렸습니다. 시험 답은 4번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면 되겠죠. 자, 기출이 나오는 유형은 한번 이렇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는 광역 도시계획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광역 도시계획이란 어떻게 정리했어요? 광역 도시계획은 올해 33회 때도 나오고 작년에도 나오고 매년 지금 하나씩 계속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광역 도시계획이란 어떻게 정리했어요?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그랬죠? 그래서 광역 도시에 수입되려면 선 뭐부터 먼저 지정돼야 돼요? 광역 계획권이 먼저 지정돼야 거기에 장기 플랜이 짜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광역계획권부터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 광역계획권 나왔죠. 올해 33회 시험에는 이 광역계획권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광역계획권이.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에 수입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누가 수립합니까?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이 수입될 지역이에요. 자, 거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기억하셔야죠. 여기 국장 또는 도지사는 거기다 줄쳐주시고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여기를 체크하시고 어디다가 광역계획권은 광역이란 말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광역이란 말은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라고 그랬죠? 2 이상의 관할구역 아까 이미지 기억하세요? 2 이상의 관할구역. 그래서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관할구역. 그죠?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 여기 읽어보니까 국장 또는 도지사는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공간구조, 기능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이 광역시설이 아까 뭔지 알죠? 자,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 구분에 따른 2 이상의 민자반,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광역계획권은 국장과 도지사가 2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 그런데 그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여기처럼 시도에 걸친다.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시도에 걸친다. 그럴 때는 누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라고요? 국장이 지정해라. 국장이 지정해라.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시도에 걸친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도, 이걸 시도라고 그랬죠? 시도에 걸칠 때는 광역계획권은 국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지정한다. 시도에 걸칠 때는.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여기를 이 세 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 개를 수도권이라고 그랬죠?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광역계획권이 실제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수도권 전체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이. 그리고 광역계획권 2개 이상의 이렇게 시도에 관할구역이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하는데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는 시군이 있죠. 자, 같은 도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필요하다 그럴 때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가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에 광역도시 수립 필요하대. 그럼 여기다가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가 한다. 도지사가 무조건 국장이 아니고 시 관할구역이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지정권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는 관할구역이 어디가 관할구역이라고 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도. 여기가 시도였죠? 그리고 관할구역은 도 안에는 시군이 관할구역이었죠? 시군. 그래서 관할구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이잖아요. 자, 특별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특별시장이? 자,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를 묶어서 특별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구는 관할구역이에요, 아니에요? 관할구역 아니잖아요. 여기가 관할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시장은 그냥 당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없어요. 광역계획권은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2 이상의 관할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특자, 특도는 당의 관할구역이잖아요. 관할구역이니까 여기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도는 어때? 도는 시군이 관할구역이니까 이때는 도지사는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지사만 지정하는 것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광역 관할구역이 이렇게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 지정하고 그래서 시험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것은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 날개에 두 번째 기출 지문에 보니까 이런 지문이 나왔잖아요.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X 나왔죠? 그 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아니에요. 국장과 도지사가 다음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밑에 1번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2번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광역계획권, 자, 보세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서로 더불어 잘 살자. 공간구조, 그리고 기능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 목적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광역계획권 지정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겨보세요. 자,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 원래는 이제 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면 그건 뭐 상관이 없는데, 근데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어디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거기 보니까 54페이지 맨 위에 지정 대상 지정 원칙.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관할구역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국은 읍면의 관할을 단위로 해야 된다.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구단이면 구단위. 우리 시골에 군 안에는 읍도 있고 면도 있죠. 면단위, 면단위, 읍단위, 읍단위. 그리고 군은 광역시 군을 말합니다. 국은 읍면의 관할을 단위로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를 쪼개거나 읍을 쪼개거나 면을 쪼개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부를 대상으로 할 때 뭐 쪼갤 필요가 없으니까요. 상관이 없는데,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구군 읍면의 관할을 단위로 해야 된다. 구의 일부는 광역계획권에 포함되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단위, 구단위, 읍단위, 읍단위, 면단위 단위로 지정한다. 자, 그래서 예외 구군 읍면의 관할을 단위로 한다. 그런 질문만 기억합니다. 그러면 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법에서 누가 지정하라고 정했다고요? 이 구분에 따라서 국장과 도의사가 지정하자.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지정권자가 국장과 도의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지정권자가 국장, 도의사하면 국장과 도의사한테 지정해 달라고 나머지들은 요청할 수 있죠. 자, 이번 시험에 이게 또 나왔어요. 요청. 당연히 지정 권한이 없는 사람은 지정 요청해야겠죠. 누구? 우리가 행정청 그러면 중앙행정도 있고 지자체도 있었잖아요. 지방행정도 있었죠. 중앙행정기관은 장이 지정권자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관은 국장한테 광역계획권 좀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요청,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정 권한이 있는 국장 그리고 도지사에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애우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지정 권한 있는 사람한테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다 지정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이 질문이 왼쪽 우리 기출지문 이번 33회 때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맞으라는 문제지 이거 틀리라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지정권자 나머지들은 지정 변경을 국장과 도의사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지정 권한 있는 사람에게 지정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절차입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이들이라고 우리 정했잖아요. 국장과 도의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자, 지정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암기하지 마시고 지정 절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정할 때 의심해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지정됐다라고 통보해라. 의심해서 지정하고 통보한다. 자, 국장이 아까 앞에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시도에 걸친다. 자, 여기에다가 광역 관할구역이 이렇게 시도에 있으면 여기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거예요. 지정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국장이 지정할 때는 지정하려고 하는 대상 지역의 시도의사, 관계된 시도의사, 그리고 시정군수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당연히 들어야 되겠잖아요. 지정할 적에. 그래서 관계 지자체, 이걸 건 시도의사, 시장군수, 지자체, 관계된 지자체 의견 들어라. 듣고 지정합니다. 근데 국장이 지정할 때는 자, 항상 심의기구가 있어. 심사하고 의논하는데 심의기구는 도시계획위원회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행정조직에 중앙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죠. 중앙이랑 국가를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국장이잖아요. 국장. 그죠? 행정조직. 자, 그러면 중앙정부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논하는 기구가 심의기구예요. 심사하고 의논하는 기구예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랑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인력풀을 이야기하죠. 혼자 가지고 위원회 그러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 중앙정부의 국토부에는 도시 문제를 심사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지자체에는 우리 인천시에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서구에도 서구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항상 시민은 동급끼리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국장이 여기에다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거예요. 그럼 관계된 지자체 의견 듣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지정할 때 어디 심의해야겠어요? 지정권자가 국장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항상 여기는 심의기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짝만 찾아주시면 돼. 심의는 항상 동급끼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맞아요, 틀려요? 국장은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치지 않죠.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자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항상 동급끼리 가야 돼요. 지금 동급끼리. 그것도 시험에서는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의는 동급끼리, 중앙은 중앙끼리, 지방은 지방끼리 이렇게. 인천시가 뭐 한다 그러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도다 그러면 도도시계획위원회, 이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요. 여기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퉁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중앙정부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이 지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밑에 국장이 지정할 때 절차. 국장은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게 관계지자체죠. 지자체 의견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죠. 의심한다. 의심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아까 도지사는 같은 도 안에서는 도지사가 대빵이잖아요.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근데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하나 더 붙어. 예전에는 지정 권한이 다 국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자체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잖아요. 도지사. 그래서 지정할 때는 관계된 이 지자체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도 들어라. 그래서 거기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그리고 뒤에는 똑같아요.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도지사가 지정하니까 어디 심의 거치겠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그래서 심의는 동급끼리 한다. 그죠? 의심해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광역계획권 지정해놨어. 지정했으면 야, 지자체야, 관계된 지자체야, 니들 거기 광역계획권 지정됐어, 알고 있어? 라고 관계 지자체한테 통보해줘야겠죠? 지정됐다는 사실을 통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지정됐음을 통보해줘라.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절차 의심해서 지정하고 통보한다. 근데 심의는 동급끼리 한다.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짝만 찾아주시면 돼요. 공법은 그런 짝 찾기만 잘하면 돼요.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지정요청, 지정절차.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33회 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지정한다고요? 광역계획권 지정한 이유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광역도시계획 용어 정리 어떻게 했어요?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돼야죠. 거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거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볼 것은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되면 거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계획이에요. 근데 장기 계획인데 수립 단위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0년 단위로 수립한다든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든지 그런 말 나오면 틀린 문장이고,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 지들끼리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장기 플랜을 짜는 거잖아요.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계획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장기 플랜이죠. 방향을 설정한 계획이지 구속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행정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한다고요? 구속력 없는 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지들끼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구속력이 없다라는 말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그 쟁송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정성제기할 수 없더라. 그래서 우리 비구속적 계획 그러면 쟁송제기 불가라는 말 나오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행정청을 상대로 다투는 걸 쟁송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쟁송 안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은 상급청에다 재심사를 요구하는 게 행정심판이고,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을 때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게 행정소송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청에다가 재심사를 위해 상급청에다가 재심사를 요구하는 게 행정심판이고, 행정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소송은 법원에다 소를 제기하는 게 행정소송이고, 자, 그것들 다 쟁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나 소송 제기를 할 수 없더라. 비구속적 계급은 쟁송 제기 불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광역도시의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광역도시 법적 성격.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플랜이다. 그래서 지침제이고 추상적 포괄적인 계획이지 행정기관만 구속하지 우리에게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자, 그래서 2번 대내적 구속력. 광역도시는 일반 국민에게 즉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쟁송제기를 할 수 있다고 없다. 쟁송제기할 수 없다. 비구속적 계획 그러면 행정쟁송제기 불가.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또 하나. 관계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시군이 있는데 여기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혼자만 해결이 안 되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 그래서 여기에 광역도시가 수립됐어요. 자, 그리고 또 이 광역계획권 안에 시군은 당해지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 내용과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은 같이 수립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은 자기가 혼자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우선한다고요?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상위계획이 우선한다는 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밑에 양가로 3번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부합돼야 되고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과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한다고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이런 내용들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파트가 제일 그리고 어려운 파트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하고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는지 요 수립권자. 여기가 제일 잘 틀리고 제일 어려워요. 자, 여기를 체크합니다. 자, 밑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나왔죠. 자, 원칙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수립 의무가 나왔어. 의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나왔어요. 국장, 시도지사가 누군지 알죠? 아까 시도지사가 누구를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특별시장관시자, 특자, 특도, 도지사를 시도지사를 한다고 했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분에 따라 수립해야 된다. 그 구분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구분에 따라 그 박스에 있는 내용.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보고 교과서 볼까요? 광역계획권 지정.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 되는데, 그죠? 누가 광역계획권 지정한다고 했어요?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하라고요? 그때는 국장이 지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시도에 걸친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한다 그랬고, 같은 도 안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라고요? 도지사가 지정한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이제 시도에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인천시와 경기도에 뭐 이렇게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뭐 일부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지정될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이 지정하고,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시군을 묶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하다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은 도지사가 한다고 그랬죠? 국장과 도지사가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할 거냐? 이제 지정권자 해결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할 거냐? 우리 법에서는 자, 여기 읽을게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의 시도에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의 시도에 걸친다. 그때는 누가 광역도시 수립해요? 그때는 높은 사람끼리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 인천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공동 수립해요. 시도에 걸치면 그 2개 이상의 관할이 시도에 걸치면 누가 수립해야 된다고요? 공동 수립한다. 시도지사가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지정은 국장이 지정해주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그래서 거기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자, 여기부터 이거 보고 교과서 설명할게요. 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서 광역계획권이 지금 국장이 지정해 줬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그 관계되어 있는 시도지사가 같이 공동 수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수립해서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도지사한테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은 항상 상급이 해주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승인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국장이 지정해 줬으니까. 그런데 근데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되면 시도지사 공동수립 의무 규정이잖아요. 그리고 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이 될 때까지 이 시도지사가 광역도시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 이게 국가계획과 관련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하면서 내가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연결되는 지하철 하나 화끈하게 내주겠습니다. 공약했어.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누가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라고요. 그때는 국가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 누구라고 써요? 국장이라고 그랬죠. 국장이 수립한다. 그래서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국정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그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그때는 누가 수립해야 된다고요? 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에 지금 이렇게 노란 것들은 다 강행규정이에요. 수립해야 된다. 요 틀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더라. 그럼 누가 지정한다고요? 도지사가 실제 그렇게 지정돼 있어요. 도에는 많은 시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동부권에 몇 개씩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 지정돼 있고 서부권에 몇 개씩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 지정돼 있고 북부권에 몇 개씩 묶어서 광역계획권 지정돼 있고 남부권에 몇 개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 지정돼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런 지정은 도지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에서는 도지사가 대빵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지정돼 있으면 그 광역 이 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해야겠어요? 여기는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에 있는 이 광역시군이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누가? 그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같이 공동 수립해야 된다. 광역계획권 안에 있는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돼요. 이틀 이해하시면 되겠죠? 같은 도면 시장 군수 수립하면. 그러면 이 시장 군수도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국장이 아니라 도지사. 항상 상급이죠? 상급.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돼.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받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틀 그대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 군수가 몇 년 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도지사 네가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이 구분에 따라 네 가지 구분이에요. 지금 네 가지 구분에 따라 이렇게 수립하래. 근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하니까 서열 정리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국장이죠. 국장. 그리고 또 시도지사, 도지사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시도지사.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시장군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출발할 때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개 구분이 나와요. 요 구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박스 안에 55페이지 박스 안에 1번 관할 시장군수의 공동수립. 자, 요 이야기죠. 같은 도에 지정돼 있을 때 이야기죠. 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에 섞여 있으면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자, 2번 관할 시도지사의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 즉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시도에 걸친다는 이야기예요.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국장이 지정해줬죠. 그러면 거기 광역도시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해야 한다. 여러 개 묶었으니까 같이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2개 이상의 관할을 대상으로 하니까 공동수립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면 관할도지사의 수립. 관할도지사는 어떨 때? 시장군수가 몇 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3년, 광은 3광이에요. 3광 3년 이내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그죠? 해야 한다.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4번 국장의 수립. 자, 국장은 어떨 때 수립해야 된다고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대통령이 공약했대. 그래서 이제 뭐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대요. 그러면 국장이 수립해야겠죠? 그리고 또 시도지사가 몇 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4가지 구분 딱 정리하시고 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인지
그리고 광역도시 수립권자인지 구분하셔요. 광역계획권 지정되면 광역도시계 수립은 다음 구분에 따라 수립해야 된다. 그죠? 의무 규정이란 얘기예요. 의무. 요 구분 잘 하시고 4개 구분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외 재량 요청 시 수립 재량이 나와요. 자, 보시면 여기도 볼까요? 아까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시도에 관할구의 시도에 걸치면 시도의사가 수립해야 되잖아요. 이게 수립 의무잖아요.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요청합니다. 수립권자인 시도의사가 국장님 같이 합시다. 시도의사가 요청하거나 또는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시도지사와 국장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회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시도지사가 요청하거나 부탁한다. 같이 합시다라고 요청해요. 같이.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같이 합시다라고 요청하거나 또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래서 요청 필요 나오면 그때는 시도지사와 국장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하회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틀을 여기에 있는 틀을 그 밑에도 그대로 같이 옮겨주시면 돼. 옮겨주시면. 자, 여기도 밑에 시장군수, 같은 도비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군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요청합니다. 요청하거나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같이 합시다. 라고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공동 수립할 수 있어요. 공동. 이 틀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시도의사가 요청하면 또는 필요하면 시도의사와 국장이 공동 수립할 수 있듯이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의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시장군수와 도의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 필요 나오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 시장군수 요청에서 시장군수와 도의사가 공동 수립하는 거예요. 이때는 원래 시도의사가 수립하면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이 경우는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자, 그냥 한 번만 들어주세요. 좀 이따 정리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시장군수가, 방금 전에 시장군수가 도지사님 같이 합시다라고 요청했으면 시장군수 도지사가 같이 공동 수립할 수 있지만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시장군수가 야, 우리 같이 수립해야 되는데 이건 내용에 대한 협의도 안 되고 그럴 거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지들끼리 협의해서 우리 도지사한테 그냥 단독으로 수립하도록 부탁해볼까?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요. 협의해가지고 도지사님 단독으로 수립해 주세요. 당신 수립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그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합시다. 그러면 같이 공동 수립할 수도 있고 당신이 직접 수립해 주세요. 라고 요청이 있으면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협의를 해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에 대한 요청을 했겠죠. 그러면 단독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지문이 이제 요 부분이 이 경우도 도지사가 이런 경우 단독 수립할 때는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나중에 정리할 때 요청 나오면 승인 X 무조건 요청 나오면 승인 X 이제 그렇게 좀 이따 외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이 틀이 이 두 번째 틀이 여기에 있는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만 조심하세요. 즉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도지사한테 단독 수립해달라고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지만 시도지사가 지들끼리 협의해서 국장한테 단독으로 수립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국장이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2번 지문이 위로 올라가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 즉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는 있지만 이 문구가 2번 조항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요청하면 같이 공동 수립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시도의사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국장이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 말은 거짓말이니까 없으니까 조심하시고. 근데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협의해서 단독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도지사는 단독 수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여기에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지문들 여기가 제일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막 벌써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 구분해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요 수립권자 여기만 잘 원칙화가 위에 요 규정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광역도시 수립권자. 그래서 구분해서 잘 정리합니다.
하에 한다와 할 수 있다. 요청 필요 나오면 할 수 있다. 그 부분들. 근데 단독 수립할 수도 있고 공동 수립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지정권자, 수립권자. 이 부분들 정리하시고 자, 거기 원칙 예외. 그래서 요 오른쪽에 날개도 막 왼쪽 날개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참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수립권자. 자, 밑에 광역도시 내용입니다. 내용은 암기하지 마세요. 내용이라는 게 뭐 때문에 광역도시 수립하는 거예요? 아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이유가 뭐였어요? 뭐 때문에 2개 이상의 관할을 묶어서 광역계획권 지정했어요? 서로 더불어 잘 살자, 기능연계, 기능분담, 환경보전,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할 때 그랬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에는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돼야겠잖아요. 그래서 광역도시 내용에 보니까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기능연계, 환경분담, 또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내용을 외우시는 마세요. 내용을 외울 것은 아까 관리계획 내용의 지구기사지만 외워놓습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자, 여기서 또 하나 공식 외워야 돼요. 네, 수립권자는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이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잖아요. 그죠? 수립되잖아요. 그럴 때 수립할 때요. 광역도시 수립할 때 이렇게 수립하라는 기준은 누가 정해줄까? 기준 나오면 맨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이 정해주는 거예요. 수립권자한테 이렇게 수립하라. 그러면 자, 수립할 때 앞으로 기준, 계획의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오른쪽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등은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국장이 정한다. 나오죠?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밑에 국장이 기준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할 때 자, 이게 이제 수도권은 아까 광역계획권 지정돼서 광역도시 수립됐다고 그랬잖아요. 장기적으로. 그죠? 자, 그럴 때 이 광역도시계획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해야겠어요? 아니면 여건 변화에 탄력도 대응할 수도 포괄적으로 계략적으로 수립해야겠어요? 장기 플랜이고 장기 계획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수립하면 나중에 그걸 반복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플랜이니까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포괄적으로 계략적으로 수립해야겠죠? 그래서 그 밑에 기준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돼야 된다. 최상위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거든요. 연계되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에 박스 안에 3번 3번에 보니까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장기 플랜이잖아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포괄적으로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장기 플랜이니까. 다만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하위 계획에 정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래. 원래는 장기 플랜이니까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포괄적으로 계략 수립하는데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때는 어떻게 수립하라고?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일단 줄만 쭉 쳐놓으시면 돼. 자, 1번에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돼야 된다. 최상위 국가계획이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은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플랜이니까 포괄적 계략 수립하는데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는 그때는 하위 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때만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누가 정해준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계획의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여기만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데 수립권자 배웠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절차에서 수립할 거냐? 자, 수립 승인 절차. 밑에 그림 나왔죠. 크게 광역도시계획은 그냥 수립할 때 바로 수립하는 거 이제 절차가 다 있어요. 수립 단계, 승인 단계, 알리는 단계, 3단계. 자, 그렇게 기억하세요. 거기 수립 단계, 승인 단계, 알려주는 단계 나왔죠. 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단계에 의해서 수립해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먼저 개념을 이해합니다. 자, 볼까요? 아까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시도에 걸친대. 자, 우리 인천시하고 뭐 경기도 요렇게 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자, 시도에 걸칠 때 또 이렇게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때는 누가 광역계획권 지정했어요? 이때는 국장이 지정한다고 그랬죠? 시도에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시도의사가 같이 공동 수립한다. 높은 사람끼리 같이 시도에 걸치면 공동 수립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서 시고 묶어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누가 광역도시에 수립한다고? 지정은 도지사가 하고 광역도시계 수립은 이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같이 공동 수립한다. 이게 이해하죠? 자, 그러면 자, 광역도시 수립할 때 자, 시도지사가 여기는 이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에 수립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시장 군수가 여기 있는 시군이니까 시장 군수가 같이 광역도시 수립할 거 아니에요. 수립할 때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광역도시 수립하려면 미리 이 지역에 있는 인구, 경제, 사회, 주택, 교통, 문화,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측량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계획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는 필수적 절차입니다. 그 지역 상황에 대한 광역계획권 안에 기초조사를 이루어야겠죠. 그래서 광역도시 수립할 때는 수립할 때, 자, 수립권자. 다시 한번 복습. 광역계획권. 아까 이거 보면서 답할 수 있어야 돼.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지정되어 있으면 누가 수립한다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쳐 있으면 누가 수립한다?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한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시장 군수가 몇 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국장은 어떨 때? 시도의사가 몇 년 이내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됐으면 국장이 수립한다. 여기까지 정리했죠? 자, 4개 구분해서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다음 구분에 수립합니다. 자, 그러면 수립할 때 이렇게 하래요. 자, 첫 번째 기초조사 하래요. 기초조사. 여기 있는 인구, 경제, 사회, 주택, 교통, 문화, 환경에 대해서 수립권자가 조사, 측량하래.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수립권자 했잖아요. 구분에 따라. 그럴 때는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요, 할 수 있다라고요. 하여해라. 계획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의무 규정이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기초조사부터 끝내라는 이야기예요. 계획 수립. 그래서 거기 1번 기초조사.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여기 묶어가지고 우리 서열정리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라고 한 거예요. 아까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주택, 교나, 문화, 환경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할 수 있다라고요. 하여한다고요. 그래서 기초조사가 강행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기초조사 하여야 합니다. 강행규정이다. 수립하고 변경하려면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수립된 내용을 변경할 때도 해야 돼요. 의무규정이다. 자, 그래서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기초조사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죠? 아까 수도권 전체가 광역계획권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들을 조사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자, 그래서 밑에 5번이 나옵니다. 또 5번. 자, 기초조사가 실시됐다면 5번.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하래. 기초조사 실시했다면 시간 비용 많이 드니까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해라. 나와 있습니까? 자, 그리고 기초조사 정보 체계 구축하고 몇 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라고.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호주의 인구, 경제, 사회, 주택, 교통, 문화, 환경에 대한 사항이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 변동사항을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반영해줘라. 자, 그래서 5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고 5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한다. 5번 체크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끝냈어. 자, 그러면 끝낸 다음에 좀 뭐 하겠어요? 기초조사가 실시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끝냈다면, 그 광역도시계획 안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 들어봐야겠어요? 안 들어봐야겠어요? 이제 기초조사 끝낸 다음에는 이제 수립권자는 의견을 들어요. 자, 근데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공청회를 열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들을 수 있습니까? 의견 청취는 필수적 사항이에요. 광역도시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공청회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듣습니다. 공청회. 자, 공청회가 뭐예요? 공청회가. 우리 이제 가끔씩 신문에 공고되죠. 자, 인천시 기본계획 수립한다든지 그럴 때 공청회를 내는 신문에 공고해요.
자, 이러이런 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테니까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매달 며칠 날 공청회 개최할 테니까 많이 참석하세요라고 신문에 공고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청회장 가봐요. 공청회장 가면 공개 청문하는 거잖아요. 공청회장 가면 누가 있어요? 거기에 나름 전문가인 전문가들이 패널들이 앉아 있죠. 관계된 전문가들이 있죠. 전문가들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공청회 주재하는 주재자, 사회자가 있잖아요. 주재.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방청객으로 이렇게 앉아 있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공청회에서 느껴지는 이 그림 풍경입니다.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내용을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요.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인데, 그러면 이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하는데 공청회는 그러면 반드시 개최해야 돼요? 아니면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두 다 반영할까요? 100명이 다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면 그 내용을 다 반영해요? 광역도시계획안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합니다. 공청회는 필수적 사항인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두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제시된 의견이 보니까 설득력이 있으면 광역도시계획안에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알려줘야겠네요. 매달 며칠부터 공청회 개최할 때니까 미리 참석하세요. 예,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개최할 때니까 참석하세요. 하겠죠. 그럼 공청회 개최하려면 공고를 해야 돼. 예, 공청회 개최 예정일 몇일 전까지? 14일 전까지. 개최 예정일 몇일 전까지요?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라. 신문에 공고하라. 공고해야 여러분이 알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청회 개최 예정일 몇일 전까지요?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최합니다.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청회 개최합니다. 자, 공청회 광역도 수립할 때 기초조사 끝낸 다음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과 전문가에게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여는구나. 그래서 제시 등이 타당하면 반영하는구나. 공청회 개최할 때는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신문에 공고하는구나. 그죠? 자, 그렇게 봅니다. 근데요, 공청회 오른쪽. 공청회는 어떻게 개최하라고요?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래. 근데 광역계획권 단위로 이렇게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래. 그런데 광역계획권이 겁나 크면 한 번에 개최해서 의견 듣기 힘들죠. 필요하면 어떻게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나눠서 개최할 수도 있어요.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면 공청회장 가면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회자. 그러면 이 공청회 주재는 누가 할까? 광역도시 수립하는 국장, 시도의사, 시장의수가 직접 주재할까? 예, 주재자는 지명하는 자가 주재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국장, 시도의사, 시장의수가 직접 주재하는 거 아니에요. 수립권자인 국장, 시도의사, 시장의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그래서 공청회 관련된 사항들 이렇게 체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기초조사도 끝냈고 그리고 또 공청회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 들었어요. 자, 들었습니다. 근데요,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한다고 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광역도시계획안에 의견 드는데 여러분 공청회장 공청회 개최하지만 공청회장에 몇 명이나 갈까요? 자, 여기까지 광역계획권의 인구 쪽수가 100만 명이라 한다면 공청회 이 광역도시계획 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 때 공청회장에 몇 명이나 갈까요? 주민과 전문가에게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 듣는데 여러분 공청회장 이렇게 직접 참석하고 그러신 분 계시나요? 예, 그런 분은 대단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근데 실제 공청회 하려면 공청회 하면 몇 명 안 가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긴 하지만 전문가 의견 듣지만 우리들의 의견 성취는 충분히 수렴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는 기구가 어디예요? 지방행정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를 대표하는 기구가 누구 뽑아줘요? 의회 뽑아주죠. 의원은 지방 우리를 대표하는 주민 지방행정이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서 여러분들이 의회 국회의원도 뽑아주고 지방의회 뽑아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또 별도로 공청회에 의해서 주민과 의견 듣지만 또 뭐 또 해야 되냐면 지방의회 등의 의견도 들어라. 이렇게 해서 수립하라는 거예요. 그 절차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뚝딱해서 그냥 수립하는 게 아니고
광역도시안에 기초조사도 하고 또 공청회에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도 하고 또 지방의회 등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잘 봐봐요. 자 수립권자가 여기서는 누가 수립권자였어요? 수립권자는 시도지사가 수립권자잖아요. 그럼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어디 의회 의견 들어야겠어요? 시도의회. 자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 경기도의회,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군의원도 있고 하니까 시도의회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또 수립권자가 시장군수다 그러면 어디 의견 들어야겠어요? 시군의회. 격이 맞아요. 그래서 시도의회, 시도의사 할 때는 시도의회, 시장군수일 때는 시군의회, 해당 의회 의견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시도의회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 여기 뭐 서울이랄까요? 서울하고 경기도 여기 성남시하고 하남시하고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지정되면 시도의 관할구역이 시도에 걸치니까 시도의사가 같이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의사 같이 공동 수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립할 때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하죠. 근데 실제 수립 대상 지역은 이 성남시, 하남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수립권자가 아니에요. 시대 관할구에 걸치면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야 지들이 같이 공동 수립하지만 여기는 시도의사가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도의사가 수립할 때 이 관계에 있는 성남시장, 하남시장의 의견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수립할 때 당연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관계 시장 군수 의견도 들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도의회, 시군의회,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3번 지자체 의견 청취 1. 시도지사, 시장군수 수립 시 이렇게 나왔죠.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의회 그리고 시군의회 그리고 관계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죠? 여기서 시도의회 시장군수 의견 청취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야 뭐 자기들이 당사자니까 그냥 시군의회 의견 청취하죠. 그래서 여기를 시도의회 시군의회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의견 요청이 있으면 이 지방의회 등은 몇 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라고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몇 일 이내 의견 들으라고 했는데 이들이 빨리빨리 의견 제시해야 빨리 수립하고 승인해달라고 신청할 텐데 그죠? 자, 그런데 지방의회 등은 30일 이내 의견 제시해야 된다. 30일 이내 의견 제시 나왔습니까? 네. 그럼 국장이 수립할 때는 어떻게? 아까 국장이 수립할 때는 이들이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시군의회 해당 이렇게 들었는데 국장이 수립할 때는 국장이 바쁘신 몸이 직접 참석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국장은 시도의사한테 송부를 해요. 시도의사 송부하면 시도의사가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국장한테 제출해줘요. 그래서 국장이 수립할 때는 직접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한테 송부해주면 시도의사가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국장한테 제출해줘라. 그 절차가 국장이 수립할 때 하루 절차가 있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등은 매질인의 의견 제시한다고요? 30인의 의견 제시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이 절차에 의해서 수립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수립 절차라 그래요. 자, 그러면 수립할 때 절차 기초조사하고 그리고 공청회에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고 그리고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한다. 그래서 수립 절차 기공지수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기공지수 합니다.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한다. 기공지수 해요. 자, 그러면 수립을 했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수립을 했어. 수립을 했으면 뭐 해야 돼? 승인 받아야 됩니다. 수립해서 승인 신청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승인? 자, 자기가 수립해서 자기가 셀프 승인해요, 안 해요? 승인이란 것은 항상 상급이 하는 거예요. 바로 있는 상급이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몇을 보세요. 이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아라. 그죠? 시도의사가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국장한테 승인받아라. 그래서 승인권자는
국장과 광역도시 승인하는 승인권자는 국장과 도지사예요. 그래서 아까 시도지사가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국장이 직접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정군수가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자면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3관 기억나시죠? 예, 광역도시계 승인권자는 국장과 도지사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국장이 승인하는 것부터 볼까요? 자, 거기 밑에 승인 5번 광역도시 승인, 국장의 승인,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이 시도지사, 국장은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누구한테 광역도시계획을 승인받으라고요? 국장한테 승인받아라. 그죠? 시도지사는 수립하면 국장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아까 우리가 수립권자에서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랬죠. 또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즉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든 단독 수립하든 이 요청에 의해서 수립할 때는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다. 그래서 요청 나오면 승인 X 이렇게 딱 정리하세요. 요청 나오면 뭐 한다고요? 승인 X. 승인 받지 않는다 그런 말 나오죠. 원래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되는데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거나 단독 수립할 때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요청 나오면 승인 X. 요거 기억하세요. 요청 나오면 승인 X. 그 다음에 시정군수는 수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요. 자, 여기서 이제 국장부터 먼저 갈까요? 자, 시도지사가 기공지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해서 이제 승인 신청은 국장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은 그냥 국장이 뚝딱 이렇게 승인해 줄까요? 승인할 때도 절차가 있대. 어떤 절차가 있냐면 협의를 거쳐서. 자, 협의라는 말 용어를 하나씩 정리해요. 협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행정기관끼리 서로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행정기관. 어떤 정책이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이제 시도의 광역도시계 내용이 아까 광역도시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였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예, 서울시와 경기도 아까 여기 성남시, 하남시 이렇게 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와 성남시, 하남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여기다가 설치하려고 그래요. 여기다 설치하려고.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책 계획이 이제 장기적으로 플랜이 짜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기공지시에서 수립해서 이제 누구한테 승인을 신청해야 돼? 국장한테 승인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장이 이 내용을 승인할 거 아니에요. 승인 신청이 있으니까 인정을 해줘야 이제 되겠잖아요. 근데 승인할 때 국장은 이 내용을 바로 독단적으로 승인하면 안 되고 자, 여기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예정이란다면 지금 하나의 정책 계획인데 방향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는데 해당 지역이 농지다 그러면 농림부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임야다 그러면 산림청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이거 군사시설이 있다 그러면 국방부와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의 정책이 승인되고 결정되는 과정에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행정기관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승인되고 결정될 때는 행정기관끼리 서로 이야기하래요. 행정기관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협의라고 합니다. 협의. 아까 행정청을 제가 행정기관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잘 봐요. 아까 행정청, 행정기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승인권자가 국장이면 누구하고 어느 행정기관과 이야기를 해야 돼?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장관은 장관끼리 노래. 격이 맞아야 돼. 그래서 협의 심의는 항상 동급끼리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급수가 맞아요. 동급끼리. 국장이 승인할 때는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장 그와 관련된 환경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해라. 장관이니까 국장이니까 그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요. 협의 심의는 동급끼리 해요. 그러면 협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은 몇 일이내 의견 제시하라. 30일 여기도 지방의회도 아까 이 수입할 때도 30일에 빨리 기간 다 명시하고 있어요. 30일 내 의견을 제시해라. 나와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협의를 다 끝냈어. 자, 협의를 딱 행정기관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오케이 해서 다 이제 서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협의 끝낸 다음에 행정기관끼리 이야기하는 게 협의인데 그 다음에는 협의한 다음에 또 뭐 해요? 그 다음에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래. 심의를 거쳐요. 협의한 다음에 심의한다는 거예요. 심의는 어디? 도시계획위원회. 근데 국장이면 어디 심의 거치겠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은 중앙끼리. 그래서 이 국장이 승인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는 얘기. 협의 심의는 동급이라는 것 항상 틀해 주세요. 그 주체가 요놈이냐 요놈이냐에 따라서 협의 심의 상대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국장이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협의 끝낸 다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협의 심의는 동급끼리 이렇게 딱 기억하셔야 돼. 동급끼리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자 여기서 거기 있는 앞에 59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절차를 가시면 국장은 광역도시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 수입 변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자 협의하고 중앙도시에 심의 거친다는 말 나오죠. 중앙행정기관자가 협의하고 중앙도시에 심의 거친다. 오른쪽 날개 협의 심의는 동급끼리 이루어진다라는 말 나오죠. 자, 그래 보시고 협의 심의는 급수가 동일한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협의 심의 거쳐서 그러면 여기는 30이 여기는 대신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승인 절차는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협심사.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밑에 이제 도지사의 경우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정군수가 기공지수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정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신청하라고요? 도의사한테 승인 신청해라. 그러면 도의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똑같아요. 도의사도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도지사니까 누구 빼래? 중앙이라는 단어 빼고 그냥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나와. 여기 보니까 도지사는 뭐라고 나왔어요?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된 행정기관 그 지역에 있는 지방행장을 그냥 여기는 관계행정기관장이라고 그래. 중앙일 때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그러고 예, 이 지방일 때는 요 중앙이라는 단어 뺍니다.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또 협의 끝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지방도시계획은 도도시계획위원회 있잖아요. 협의 심의는 동급끼리 한다고 했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줘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계된 행정기관장은 매디인의 의견 제시하라고요. 30일의 의견 제시. 그래서 이 틀 그대로 똑같이. 그래서 이 자가 요 놈이면 승인권자가 요 놈이면 중앙행정기관장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쳐 승인하고 도지사가 승인권자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협의 심의는 동급끼리. 요 틀만 딱 기억해서 쭉 읽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 의견 제시 기한 여기도 30일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여기를 수립 절차 기공지수에서 수립했다. 승인권자는 국장과 도의사한테 승인 시장이 있으면 협의 심의 거쳐 승인하고 협의 심의는 동급끼리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승인을 했으면 자, 국장이 승인했으면 누구한테 송부할까? 누구한테 송부할 거야? 승인 시청을 한 시도의사한테 송부란 말은 보내준단 말이죠. 여기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도 보내주고 나중에 협조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승인 시청한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줘. 시도지사가 승인 시청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뭐 합니까? 우리 지역의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승인됐다라고 공고하고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우리 지역의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승인됐다라고 공고하고 일반이 볼 수 있도록 열람시킨다는 이야기. 몇 일 이상 열람시켜주라고요? 30일 이상.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도지사가 승인 신청, 시정군수가 승인 신청하면 도지사 승인하잖아요. 협의 심의 거쳐 승인해줬죠. 그러면 도지사는 승인했으면 누구한테 송부해 주겠어요?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승인 신청하는 시정군수에게 송부해 주겠죠? 시정군수에게. 그러면 송부받은 시정군수는 뭐 한다? 우리 지역의 광역도시계획이 승인됐다라고 공고하고 일반이 볼 수 있도록 몇 일 이상 열람시키라고요? 30일 이상 열람시켜줘라. 이게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여러분들이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협의 심의만 조심하면 돼. 협의 심의. 승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동급이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죠? 그래서 광역도시계 수립할 때 절차. 기공지수. 여기가 수립 절차. 해업심승 승인 절차. 수립권자 그리고 승인권자 그리고 협의심의 거쳐 승인한다. 승인했으면 승인권자는 승인 시작한 시도의사 시장군수에 송부하면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이를 공고와 열람한다. 수립 단계 승인 단계 안에. 그래서 여기 외우세요. 기공지수 아까 스피드 체크에 나중에 다 나와요. 기공지수 그리고 협심승. 기공지수 협심승 그리고 송부해서 공고 열람. 자 이게 광역도시계획의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시고요. 광역도시계 좀 시간이 오버됐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오른쪽 한번 볼까요? 오른쪽. 자 아까 광역도시법 할 때 시도지사 시도에 걸쳐 있으면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 했어요? 시도에 걸쳐 있으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누가 한다고 했어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지정되어 있으면 광역도시 수립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는 말 기억나시죠? 공동 수립하는데 그 강행 규정이잖아요.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조정을 신청해라. 그게 광역도시계획 조정제도예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한테 조정을 신청하라고? 국장한테 조정 신청하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한테 조정을 신청하라고요? 도지사한테 조정을 신청해라. 공동 수립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조정 신청할 때 반드시 시도지사가 반드시 공동으로 조정해달라고 국장한테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단독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서울시가 단독으로 좀 조정 좀 해달라. 내용에 대해 협의가 안 되는데 단독으로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 신청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의사는 국장한테, 시장군수는 도의사한테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이게 광역도시계 조정제도예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세요. 단독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시장이 예, 국장한테 조정해 도지사한테 도자사가 아니에요. 도의사가 이제 조정 신청하면 국장이 이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이 있으면 이제 조정하는데, 근데 단독 신청이 있을 때는 국장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시도의사야, 니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고 기한을 정해서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어요. 니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고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어요. 근데 기한을 정해서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요? 단독 신청이 있는 경우만 재협의를 공고하지 공동으로 조정해달라고 그랬는데 야 니들끼리 협의해봐라고 다시 기한을 정해서 재협의를 공고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래서 재협의 공고는 어디에서만 난다? 단독 신청이 있을 때만 재협의 공고가 있더라. 그것만 조심하세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는데 단독 신청이 있을 때는 니들끼리 한번 협의해보라고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더라.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한 내 재협의 공고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는 이제 국장이 직접 조정을 하죠. 그리고 또 공동 신청에 있어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국장이 직접 조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접 조정하거나 공동 신청에 의해서 조정을 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하라고? 심의 거쳐서 조정해래. 그러면 국장이면 당연히 어디 심의 거치겠어요? 조정권자가 국장이면 말 안 해도 이제 답해야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가 조정권자면 어떻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한다. 그래서 조정 절차 심의 거쳐서 조정한다. 그러면 조정안이 나오겠잖아요. 광역도시계획안에 조정안이 나오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반영해야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조정제도가 의미가 없잖아요.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광역도시계획 조정제도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최근 들어서 빠지지 않았던 시험에서 계속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얼른 문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29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29회 때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항상 물어볼 때는 광역계획권에 대한 질문인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인지를 먼저 구분해서 보셔야 돼.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두 개가 있으니까요. 자, 1번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29회 때도 나오고 이번 33회 때도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지정권자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국장인가 도지사였잖아요. 나머지 중앙행정이나 지자체는 지정권자에게 지정 변경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변경 요청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변경 요청이죠. 광역계획권에 대한 질문이죠. 맞아요. 자, 2번.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공간구조, 기능연계, 환경보전, 광역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맞나요?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목적이잖아요.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의 기능연계, 기능분담,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죠. 자, 맞고. 그 다음에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국장이다. 맞아요, 틀려요? 수립권자,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시도지사가 3년 내 승인 시청 없을 때, 그리고 또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국장이 수립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구분.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 삼광하고 국가계획입니다. 수립한다.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관할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지정인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인지 구분하는. 광역계획권은 공동지정이 없어요. 시도에 걸치되고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시도에 걸치면 누가 지정하라고요?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광역계획권 지정 물었잖아요. 시도 관할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한다 그래야지. 공동 지정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국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장과 도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립인지 지정인지 헷갈리면 안 된다. 그죠? 자, 여기는 지정이잖아요. 지정이니까 국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자, 5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에게 된다. 수립할 때 기공지수 했죠.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등에 요청치했잖아요. 기공지수. 그죠? 이거 공청회로서 주민과 전문가에게 듣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